키드는 루피, 로우와 함께 훗날 해적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악의 세대의 인물이자 신세계를 이끌어갈 강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삼선장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키드는 와노쿠니에서 루피, 로우와 함께 사왕연합인 빅맘 카이도우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9세대의 전 유물인 사왕 2명을 무너뜨리며 신세대의 포문을 연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다만 키드는 와노쿠니 전쟁 이후 엘바프에서 사왕 샹크스와 충돌하게 되었고 샹크스에게 초살나버리며 키드의 적단은 완전 괴멸을 맛봤으며 로우 역시 와노쿠니 전쟁 이후 사왕 티치와 충돌하게 되었고 키드처럼 몰락해버렸기에 사실상 삼선장 체제가 붕괴되었으며 삼선장 중에서 루피만이 칭호에 걸맞는 행보를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드와 로우 역시 무수히 많은 위험을 헤쳐나가며 결국 30억 베리의 사나이가 되었기에 키드와 로우가 사왕에게 패배했다고 한들 완전히 몰락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사망하지 않은 이상에는 불꽃이 꺼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루피가 샤본디 제도에 도달했을 때쯤 신세계로 가기 위하여 샤본디 제도에 어기넘는 초신성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났고 혹자는 이들을 최악의 세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즈음에 티치 역시 활약하기 시작하며 티치를 포함한 초신성들이 최악의 세대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훗날 신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루피, 키드, 드레이크, 호킨스가 그 당시에는 유망했던 초신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드레이크는 애초에 해군이었던 인물이었기에 해적으로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백수의 적단에 잠입해버리며 세간의 기대만큼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호킨스는 우연히 카이도우와 만난 이후 생물의 본능으로 카이도우에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고 스스로 카이도우의 부하가 되기를 결정하며 성장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키드는 이들과는 달리 상황과의 충돌마저 피하지 않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키드는 루피, 로우, 티치와 함께 최악의 세대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며 원피스에 한 발 가까워졌습니다. 키드는 루피와 조로를 제외하면 초신성 중 유일하게 폐왕색 패기를 가진 인물이기에 설정이 공개된 이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키드가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전투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으며 가장 최근의 전투인 빅맘 샹크스와의 대결에서도 폐왕색 패기를 활용하여 전투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정황상 키드는 아직은 카이도우가 말한 폐왕색을 휘감거나 다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극소수의 강자가 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훗날 키드가 폐왕색 패기의 각성을 이뤄낸다면 전투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키드는 현재도 공격력만큼은 해군대장의 비견가는 정도인데 폐왕색 패기를 다른 형태로 활용하여 공격에 활용한다면 공격력만큼은 사왕급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키드는 폐왕색 패기 보유자다운 행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키드는 사왕을 앞에 두고도 전혀 겁먹지 않으며 적들에게는 잔혹한 면모를 보이나 동료들에게만큼은 따스한 모습을 보이는 악의 카리스마와도 같은 인물이기에 리더십이 꽤나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키드는 해적왕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신세계에 돌입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꿈을 당당히 말해왔기에 야망도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드는 샤본디 제도에서 처음 등장했을 당시 현상금이 3억 1,500만 베리로 그 당시 초신성 중 현상금이 가장 높았으며 루피보다도 현상금이 높았기에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참고로 당시 루피는 크로코다일 루치를 꺾었으며 세계정부의 깃발을 태워버리면 파격적인 행보를 걸었음에도 키드보다는 현상금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이후 신세계에서 활약한 끝에 현상금이 4억 7천만 베리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와노쿠니에서 루피, 로우와 동맹을 맺고 빅맘 카이도우를 잡아내는데 성공하며 세간의 상황을 꺾은 초신성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드의 현상금은 무려 30억 베리로 상승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공개된 원피스 세계관의 현상금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였기에 키드는 단숨에 사왕에 비견되는 강자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조차도 키드를 무시하는 럭키룰을 보며 30억 베리의 사나이를 무시하지 말게나 라고 말하며 키드의 강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키드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자기자기 열매입니다. 자기자기 열매를 먹게 되면 능력자의 신체에 자기력을 부여하게 되며 자기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키드는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철이나 금속과 같은 물질을 모아서 공격하거나 자신의 팔이나 무기처럼 활용하여 공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악마의 열매 각성에도 성공하며 생명체에도 자기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되며 그야말로 사기적인 능력을 연출합니다. 키드는 와노쿠니에서 빅맘과의 대결에서 어사인, 펑크 크래시 등을 사용하여
빅맘을 몰아붙였으며 강철 풍선이라고 불리우는 빅맘조차도 키드의 능력이 발동된 이후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자기자기 열매는 매우 사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금속들이 없다면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에 이는 키드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시대의 인물들은 구시대의 전설들과 평행이론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저와 루피, 레일리와 조로, 로우와 흰수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시키와 평행이론을 이룬다고 밝혀진 인물입니다. 시키는 과거 로저의 라이벌 중 한 명이었으며 당시 해적 세계에서 로저 흰수염에 이은 최강자로 평가받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키드 역시 루피의 라이벌 중 한 명이며 초신성 중에서는 루피를 제외한 최강자 중 한 명인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키드와 시키는 작중 위치상 비슷한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키가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와서 로저를 잠시나마 위기에 빠뜨린 전적이 있기에 어쩌면 키드 역시 엄청난 세력을 바탕으로 루피를 잠시나마 압도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 루피와 키드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며 키드는 사실상 샹크스에게 패배하며 해적왕 레이스에서 이탈되었기에 키드가 시키처럼 거물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키드는 샤본디 제도에서 초신성들이 집결하였을 때 처음 등장했고 키드는 당시 루피보다도 현상금이 높으며 모든 초신성 중 현상금이 가장 높았기에 단숨에 모두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자신들을 잡기 위하여 나타난 파시피스타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며 확실히 초신성 중에서는 강한 편임을 입증합니다. 또한 키드는 운 좋게도 키자루를 만나지 않았으며 망신살이를 당하지도 않았기에 키드는 꽤나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신세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키드는 신세계에서 어느 해적단을 무참히 학살한 이후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며 이 바다에 나온 거냐, 이곳은 해적왕이 되겠다고 해도 비웃음을 사지 않는 신세계란 말이다 라고 말하며 신세계가 어떤 바다인지 독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키드는 신세계에 돌입한 이후 곧바로 사왕을 잡으며 이름을 떨치기 위하여 당시 사왕이었던 샹크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이 싸움에서 한 팔을 잃게 되었고 키드는 훗날 와노쿠니에서 만난 루피에게 이 팔은 빨간머리 해적단과의 항쟁에서 잃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샹크스가 키드의 팔을 날려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꽤나 놀랍니다. 하지만 이후 키드는 샹크스에게 도전했으나 샹크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패배했다고 밝혀졌으며 정황상 키드의 팔을 날린 인물은 벤베크맨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키드는 5억 베리가 채 안되는 루키 시절이었을 거고 벤베크맨은 상황 최고 간부 중에서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는 강자였기에 키드가 벤베크맨에게 당한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두 캐릭터를 비교한다면 키드가 벤베크맨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에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키드가 리벤지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는 사왕을 잡기 위하여 초신성끼리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였고 키드는 동맹 제안이 끌리지 않았으나 킬러가 이들의 동맹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말하며 결국 키드, 아프, 호킨스의 동맹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느 섬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나 하필이면 이 섬의 하늘섬에서 투신 자살을 한 카이도우가 떨어졌고 카이도우는 순식간에 초신성들을 제압한 이후 이들에게 자신의 부하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들에겐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호킨스와 아프는 카이도우의 부하가 되었으나 키드와 킬러는 죽음을 각오하고 카이도우에게 덤볐고 결국 묵사발이 된 이후 와노쿠니의 우동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키드는 이곳에서 우연히 루피를 만나게 되었고 루피와 임시동맹을 체결한 이후 효 하라범의 도움을 받아 우동에서 탈옥하는 데 성공하였고 카이도우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카이도우에게 덤벼들려 합니다. 키드는 우동에서 탈옥한 이후 자신을 배신한 아프를 단숨에 초살내버리는 저력을 보인 뒤 곧바로 빅맘 카이도우가 있는 오니가시마 옥상으로 향하였고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빅맘 카이도우 연합과 키드 킬러 루피 조로 로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키드 킬러 루피 조로 로우는 옥상 5인조라고 불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키드는 빅맘 카이도우와의 전투가 시작된 이후 사왕 2명을 앞에 두고 전혀 기죽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감이 더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카이도우와 빅맘에게 끈질기게 대항하였고 이들에게 유효타를 주거나 좋은 평가를 듣는데 성공합니다. 또한 키드는 로우 루피에게 밀리기 싫은 나머지 빅맘의 헤블리 파이어를 두고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삼선장은 나란히 타격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후 로우와 키드의 합작으로 빅맘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빅맘의 호미즈를 봉인시키며 빅맘을 잡아낼 뻔하였으나 카이도우의 개입으로 아쉽게도 빅맘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빅맘과 카이도우를 또다시 붙여놓게 된다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킬러와 함께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내려간 이후 자신이 빅맘을 잡아내겠다고 선언합니다.
키드는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내려온 이후 빅맘을 찾아다녔고 로우보다 먼저 빅맘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먼저 빅맘과 겨루고 있던 키드와 힘을 합쳐 빅맘을 격파하기로 결정하였고 로우와 키드는 합을 이루며 빅맘과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우가 수술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로우는 빅맘과의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쇼크 빌레를 사용하여 빅맘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빅맘은 로우와 키드의 강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수명을 바쳐 신체 강화와 거대화를 사용하였고 빅맘의 전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빅맘은 수명을 바쳐 각성한 이후 잠시 동안 로우와 키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로우와 키드는 빅맘과의 전투에 적응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로우는 다시 한번 쇼크 빌레를 사용하여 빅맘을 막아냈고 빅맘에게 옥상으로는 절대 못 보낸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우 키드와 빅맘의 대치가 꽤 오랫동안 이어졌고 양측은 호각의 모습을 보이며 대등하게 겨룹니다. 하지만 로우가 리룸 사일런트를 사용하여 빅맘의 모든 소리를 봉인해버렸고 빅맘은 호미지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키드가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빅맘을 선 밖으로 추락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빅맘은 재수없게 무기고에 떨어지며 폭발을 뒤집어 써버렸고 빅맘은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로우와 키드는 빅맘을 꺾은 이후 명성이 크게 상승했음은 물론이고 개인의 무력 역시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지표라고는 볼 수 없으나 원피스 세계관의 강함의 척도와 같은 현상금 역시 크게 증가하였고 로우와 키드는 와노쿠니에서 빅맘을 꺾은 이후 나란히 현상금이 30억 베리로 상승하였습니다. 키드는 와노쿠니 전쟁 이후 엘바프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숙적 빨간머리 해적단을 발견하게 되었고 곧바로 키드와 샹크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의 배가 해안에 가까이 온 곳을 보며 사나 해적단에게 대피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럭키로는 두목 우리가 처리할게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이봐 30억의 목이라고 젊은이의 성장 속도를 얕보지마. 하지만 그 녀석들 와노쿠니의 부상은 이미 괜찮은 건가? 라고 말했고 야솝은 멀쩡해 보이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의 정보를 살펴본 이후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 앞에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키드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 10초 만에 전멸시켜주지 라고 말한 뒤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사나해적단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물론 이 장면은 샹크스가 본 미래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가 돌을 넘으며 자신의 사나해적단을 몰살시키자 매우 분노하며 자신이 직접 키드를 처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키드를 원컵 내버리는 강력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참고로 카무사리는 과거 로저가 오뎅에게 사용했던 기술이며 폐왕색을 휘감는 것보다 상위 단계로 추정되는 폐왕색을 방출하여 공격하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카무사리는 키드를 보호하기 위해 옆에 있던 킬러마저 원컵 내버렸고 사실상 키드의 적단은 샹크스의 카무사리 단 한 방만에 패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리와 브로기가 키드의 선박을 개박살 내버렸고 순식간에 키드의 적단 전원은 바다에 빠져버리며 멸망합니다.